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과거 역사를 들려드리고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꿈과 희망을 가지시라고 함께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과거 역사를 들려드리는 것은 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과거에 살아온 길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성과를 일구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서로 소통하는 데 믿음이 가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과거 역사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자랑을 하거나 과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10년, 20년 후에 10억, 20억, 100억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채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적한 부는 다시 사회로 환원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 약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갑작스러운 자산 가치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 아파트 투자, 비트코인 투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물론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 21년 동안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느낀 점은 갑작스런 부자는 절대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실을 기한 후 나에게 오는 기회를 잡을 때 반드시 값진 결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깁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자가 되려면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금융 IQ를 키워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금융 공부를 시작할 때 금융 노트에 적어놓은 굵기를 봤습니다. 어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 금융 노트에 적어져 있는 이 5가지의 원칙. 제가 과거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 역사와 맞춰보니 7, 80%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습니다. 금융 IQ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현재 내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 몸값을 높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번 돈을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 이 보호한 돈으로 시드머니를 만들고 투자하기 위한 목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돈이 준비되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할 플랜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돈은 비록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내가 사는 물건은 1억, 2억 원짜리 가치 있는 물건, 그 물건이 5년, 10년 뒤에는 100억, 20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5번째는 그렇게 투자해서 결실을 맺었으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재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무 정보를 개선하고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과거에 어떻게 생활을 해왔고 어떤 투자를 했으면 현재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절대 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고도 저는 편하게 현재에 안주하면서 살 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되는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학 가도 희망이 없어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제 겨우 사회생활 시작하는 아들이 직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이런 큰 자산을 읽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제가 죽는 날까지 비밀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활이 이렇게 검소하기 때문에 제 친척, 저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들도 제가 이런 커다란 성과를 100억의 자산을 이뤘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직도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서류 가방, 손잡이가 다 해졌습니다. 10년 넘게 신고 있는 스니커즈, 밑바닥이 다 해져서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18년 동안 타고 있는 국산 자동차, 손잡이에 가죽이 다 떨어졌습니다. 핸들 가죽 커버가 다 떨어질 정도로 타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신고 있는 신발, 등산을 할 때 이 신발을 신는데 저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 떨어졌지만 지금도 신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공상 맞고 가난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00억, 2000억의 자산가가 되더라도 저의 생활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은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약자, 취약한 계층, 도전하고자 하는 계층에 베풀고 희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무주택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사회생활을 했지만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생활하고 있지만 14년 동안 모은 돈이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은 돈을 벌어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14년 동안 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으로 승진했지만 번 돈을 보호하는 데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벌이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다 보니 약 7, 80%를 소비하고 20, 30%만 저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을 하지 않고 꿈을 키웠습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착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집값은 이런 상승을 그리면서 무주택자인 저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12번, 6번 이사를 다니면서 12, 13년을 보내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착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다 보니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첫 번째 집을 마련할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 3억 2천만 원 하는 아파트를
대출 2.5억을 끼고 약 7천만 원의 자기 자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를 쳤습니다. 7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14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금 7천만 원 대비 20배 성장을 했고 차익은 약 11억 정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이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깨닫고 2019년도에 추가적으로 약 7억 정도의 아파트를 인덕원 인근에 매수를 했으며 현재 2년이 지났는데 약 13.2억으로 6억 정도의 가치 상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에는 그렇게 배포가 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나의 부를 성장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 포지션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9년, 2020년 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세금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저는 이때서야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서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주택은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첫 번째 매수한 주택은 매도를 합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갔으면 합니다. 이후 저는 경매, 공매, 재건축, 재개발, 근린시설, 상가건물, 상업용지 등 주택이 아닌 투자처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주택은 하지 않으리라. 이후 올 3월 달에 은평구 일대에 올 근린시설을 약 21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1억) 중 19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약 21억 중 75%의 경락자금 대출 16억 정도가 대출이 됐으며 나머지 3억은 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이 됐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저희 연소득, 저희 신용이 좋아야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것이 내가 21년 동안 열심히 착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이 근린시설 낙찰을 받고 이 근린시설이 현재는 약 8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유는 제 근린시설이 대지가 약 90평인데 제가 낙찰받을 때는 평당 약 2,200, 2,300 정도였는데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공표가 되면서 은평구 일대, 녹봉동, 불관동, 증산 4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6월 달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풀어줬습니다. 당시에 약 대지집은 6평, 7평 되는 빌라가 시세 1억에 거래되는, 평당 1억에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공공재개발이 된다면 제 건물은 공공재개발 바로 인근에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대지가 종상향이 됩니다. 대지가 종상향이 된다는 것은 제 건물이 지금 5층 건물이지만 그 건물이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땅의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3종 주거지역이지만 공공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인근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평당 1억에서 1억 5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수적으로 약 8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저처럼 무일푼으로 시작해서도 20년 동안 성실히 일하고 공부하고 기회를 본 이런 보잘것없는 저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투자한 돈은 실투자금은 약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대출 및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으며 그 4억의 투자한 돈으로 현재는 약 107억 정도의 자산가치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실제 순자산은 80억이며 실투자금 대비해서 순자산가치 상승률로 보면 약 20배 정도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앞에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준비기간이었고 기회가 왔을 때는 단 6년 만에 이와 같은 그래프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 자산도 50%는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2년, 23년, 24년, 24, 25, 26에서는 분명히 조정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 조정하는 시기가 올 때 준비된 여러분은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명심보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경제서적, 유튜브, 매스미디어 등을 보면서 금융 IQ, 금융 EQ를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매일매일 그날의 경제 상황을 서머리해서 약 10분 내외로 정리해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튜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절대 군중심리에 휩싸이지 말고 실력을 키우십시오.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축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조바심을 내지 말고 나만의 기축을 세우십시오. 인생 100세입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부동산 100억 부자 재테크하는 월급쟁이가 공부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